안녕하세요. 생기가득 한방병원 병원장 이희재입니다. 우리는 무병장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지만 평균 수명이 늘면서 병을 치료해가면서 오래 사는 유병장수에 대해서도 요즘엔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오늘 제가 얘기 드릴 내용은 우리가 장수하려면 혹은 암을 겪었던 분들이라면 암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식사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반찬은 먹는 가짓수를 적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반찬을 추가하기보다 간단하게 3가지 반찬으로 간결하게 먹는 것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이 되고요. 또한 나이살도 찌지 않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기의 기능이 떨어져서 많은 가짓수의 음식이 몸에 부담을 주는데요. 설사 먹는 양이 적더라도 많은 종류의 음식을 먹으면 소화기에 부담을 주고 건강에도 좋지 않게 됩니다. 실제로 장수 마을에서 사는 장수인들을 보면 음식의 가짓수를 적고 그리고 간결하게 먹는 습관이 있었는데요. 된장찌개나 생선 혹은 삶은 고기 그리고 야채 반찬 등으로 단순한 식단을 오래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질병도 많이 없고 굉장히 건강합니다. 한 숟가락을 입에 넣은 뒤에 적어도 자신의 나이만큼은 씹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떨어져서 제대로 씹지 않은 음식을 소화시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자신의 나이만큼 씹어 먹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많이 씹으면 포만감이 더 생겨서 많이 먹지 않아도 소식에 도움이 됩니다. 한국인의 식사는 밥 위주로서 탄수화물의 섭취량이 굉장히 높은데요. 또한 라면이나 국수 등 밀가루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거의 모든 식단을 탄수화물만으로 구성하여 먹는 것처럼 보입니다. 탄수화물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서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합니다. 살이 찌고 또한 염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식단인데요. 이제부터 식단을 조금이라도 바꿔서 콩이나 생선, 고기 등을 더 먹을 수 있도록 바꿔야 합니다. 지방과 단백질의 양을 조금 더 늘려서 식단을 구성한다면 근육 감소를 막아서 체지방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단백질이나 지방 위주의 식단을 만들라는 것은 아니고요. 탄수화물과 지방, 단백질 등의 3대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몸의 상당 부분은 미생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미생물 군집이 바로 우리 자체라 해도 무방할 정도로 우리는 미생물과 함께 삽니다. 우리 몸에서 유익한 미생물이 우세할 때 우리는 건강합니다. 유익한 미생물이 장내의 유해 미생물의 번식을 막고 장내의 미생물 균형을 유지하도록 돕는 건데요. 한국인에는 한국만의 발효 음식인 각종 장류, 또 절임 음식, 식초, 발효액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건강한 미생물 군집이 유지되도록 도움을 주는데요. 건강한 미생물 군집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장내 환경을 개선해서 내장 지방의 원인인 장내 유해균의 번식도 막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항암을 하는 도중에는 발효식품을 삼가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평상시에는 발효식품을 자주 먹는 것이 좋습니다. 40대를 넘어 건강을 생각한다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오곡을 먹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 유튜브에서도 현미와 수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리, 수수, 차조, 기장, 현미 이 5가지 곡물은 각종 성인병 예방은 물론 내장 지방을 줄이고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잡곡이 좋다고 곡물의 종류를 늘려서 다양하게 10가지 이상 이렇게 넣어서 먹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는 소화를 방해하고 영양분의 흡수도 덜 되게 합니다. 사람은 40대가 넘어서면서 특히 소화기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좋다고 다양한 곡물을 먹는 것보다 5가지 오곡만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이나 환경 등에 있는 독소는 우리 몸에 해가 되는데요. 이러한 독소는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게 되고 이러한 염증들이 혈관벽에 플라그를 형성해서 혈류를 나쁘게 만듭니다. 또한 지방세포의 염증을 유발해서 살이 찌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염증이 만성화돼서 지방이 더욱 늘어나고 장 주변에 지방을 축적시켜서 뱃살을 늘게 합니다. 또한 이러한 것은 살만 찌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만성 염증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는 이런저런
이런저런 알 수 없는 증상들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특별한 질병을 진단받지 않아도 몸이 쑤시고 붓는 증상이 생기기도 하고요. 피곤하고 무기력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태가 오래되면 고혈압이나 당뇨 등이 생기게 되고 결국 치매나 암 등 더 심각한 질환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앞에서 얘기 드렸던 잘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 몸에 쌓이는 염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음식뿐 아니라 운동 등에 집중하는 것도 꼭 필요하고요. 또한 해독과 염증 해소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해독과 염증 해소를 위한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생기가득 한방병원 병원장 이희재였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